우리 예주가 오늘 며칠 동안 이 작품을 계속 생각을 해갖고 지금 우울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작품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우울할 수 있는 우리 예주의 감성. 안녕하세요. 달리 보이는 인문학 박선정입니다. 장예주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다른 히랍 문학이죠. 소포클레스의 비극 중 하나인 오이디푸스 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디푸스 많이 들어보셨다, 그쵸? 특히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더더욱 많이 접했을 텐데요. 오늘은 소포클레스의 원작인 오이디푸스 왕이라고 하는 작품을 먼저 한번 다뤄보고 간략하게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우리 예조 학생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요. 간단하게 혹시라도 오이디푸스 작품을 조금 이제 모르시거나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주요 인물들 그리고 줄거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왕이 나오죠. 지금 현재의 우리가 테베라고도 하고 테바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도시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오카스테 그의 아내이면서 현재 왕비이고요. 크레온 이오카스테의 오빠이면서 오이디푸스 다음의 왕위를 이어받는 인물이죠. 그리고 테이레시아스 눈먼 예언자로 계속해서 그 오이디푸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사람이고요. 라이오스는 실질적으로 작품 속에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이디푸스에 의해서 살해당한 테바이의 이전 왕이죠. 예, 선왕입니다. 이오카스테의 전 남편이기도 하고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간단하죠. 우리 많이 알고 계시죠. 그 오이디푸스가 태어났을 때, 즉 아버지 이 왕국에서 태어났을 때 이 아버지가 신탁을 딱 봅니다.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떨까 점치를 딱 한 거죠. 그때 당시에 뭐 흔한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신탁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이 아들의 손에 이 아버지 선왕이 죽을 것이고, 그리고 이 왕비는 아들과 다시 결혼을 할 것이다. 즉 새로 태어나는 아들이 자기의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의 어머니와 결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끔찍한 예언을 듣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아들을 마음은 아프지만 없애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발 두 개를 구멍을 뚫어서 묶어서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망을 못 가게끔 해서 산 속에다가 버리도록 부하에게 시키죠. 그런데 꼭 보면 마음이 아파서 이 아들을 못 죽입니다. 못 죽이고 누가 목동이 또 주워다가 데리고 가서 키우다가 그 나라가 코린토입니다. 코린토의 왕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왕에게 갖다 주죠. 즉 이웃나라의 오이디푸스는 이웃나라의 왕자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이 키운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또다시 신탁에게 가서 어째 된 거냐 물어봅니다. 물어봤더니 너는 너의 미래는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죠. 너희 아버지를 죽이고 너희 어머니와 결혼을 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그 집에 있겠습니까? 자기는 자기를 지금 현재 키워준 코린토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부 생모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면 도망가버리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그런 비극적인 일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나라를 떠납니다. 즉 자기의 왕위 자리와 그리고 왕자로서의 자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길을 떠나죠. 이런 의미에서 사실 오이디푸스는 굉장히 운명에 저항하는 인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를 해요? 길을 가다가 시비가 붙어서 거기에 있던 노인과 그 부하들을 한 명 빼고 다 죽이게 되죠. 그러고 나서 또 그쵸, 이제 가다가 스핑크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이 동물은 누구냐? 인간이죠, 그죠? 그거를 푸는 게 바로 오이디푸스죠.
그렇게를 하면서 이 스핑크스를 이때까지 늘 산 제물로 사람들을 잡아먹던 이 스핑크스를 처단을 하는. 그리고는 그 스핑크스를 처단을 하면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는 왕이 되는 거죠. 왕위가 지금 비어 있기도 했고, 그리고 왕이 되니까 지금 미망인으로 있는 이 왕비는 자연적으로 새로운 왕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였던 풍속이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되죠. 왜? 나라에 이제 역병이 들면서 이 역병의 원인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바로 선왕의 살해한 자가 이 나라에 아직 남아있다. 너무 잘 살고 있다. 그 살인자를 잡아야만 이 지금 현재 태베에 만연하고 있는 이 역병을 잡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신탁에서 또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오이디푸스는요, 그게 자기 자신인 줄 모르고 끝없이 파헤칩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 살인자가 누구다? 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것이 점점 더 이제 비밀이 드러날 때쯤 되니까 왕비인 이오카스테, 왕비이자 오이디푸스의 어머니인 이오카스테는 사건 전말을 대충 감을 잡죠. 그러고는 침실로 가서 목을 매달고 자살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오이디푸스 역시 달려가서 죽은 어머니이자 아내인 왕비의 브로치를 빼서 그 침으로 자기의 눈을 파내버리죠. 그리고 장님이 되어서 나라를 떠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오이디푸스의 전체 줄거리죠. 기분이 찝찝하죠, 그렇죠? 네.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야 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지금 쓰여진 게 소포클레스가 기원전 5세기경의 인물이거든요. 이 지금 2,500여 년 전에 쓰여진 이 작품 그것도 말도 안 되고 끔찍하고 생각하기도 싫은 이런 작품을 왜 우리가 지금 시대에 읽어야만 되나? 또는 이 시대까지 얘가 왜 살아남았지? 이 쓰레기로 버려져야 되는 막장 드라마가 왜 살아남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그 예주 학생은 좀 전에 이제 이 방송을 찍으러 오기 전까지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한 일주일 이상 이 작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굉장히 우울했다라고 합니다. 예. 왜 우울했는지 뭐 알기는 알겠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를. 옛날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던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조금 커가지고 다시 읽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히고 코 막힌 이야기가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되게 이런 느낌이었어요. 어디서 불이 났대. 그런데 불 구경하러 갔더니 우리 집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뭔가 확 일어난 이야기. 그래서 저는 이거 들을 때 조금 불편하긴 했어요. 어떻게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 싶어서. 그렇죠.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일단은 이 글이 쓰여진 시대, 그 시대가 그리스라고 하는 국가에서 그것도 기원전, 그죠? 4, 5세기 경에 쓰여진 작품이라고를 한다면 그 시대상을 일단은 읽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그리스의 우리가 그리스 신화나 이런 걸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그리스의 그때 당시의 일반적인 어떤 사고 보면 여기에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근친상간, 우리가 지금 현재의 어떤 시선으로 보면 근친상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당대에는 굉장히 보편적인 어떤 그 하나의 관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요즘의 우리가 뭐 뉴스라든지 뭐든지 굉장히 자극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자극적인 거에 우리가 너무 머무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그 오디푸스 역시 오디푸스 안에 담고 있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어쩌면 그 부분, 어떻게 자기 어머니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부분에만 우리가 너무 머물러 있고 꽂혀 있는 것은 아닌가. 소포클레스가 꼭 그 이야기만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작품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마음이 착잡하고 그러는 건 알겠지만 조금 흐트려 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시선을 다른 데로. 이게 우리가 보면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중간에 약간 한 장면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다른 이야기가 많은데 그러듯이 우리도 오이디푸스를 이제 다시 조금 진정을 하고 네,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네네. 뭐 어떤 그럼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좀 불편했던 게 이거였어요. 그러면은 오이디푸스의 운명은 정해져 있던 것이었는가 이런 게 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렇죠. 오이디푸스 이제 저 역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 역시 이 작품을 읽으면서 또는 그 호메로스의 작품들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다시피 운명이라는 것 여기서도 운명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탁에서 너는 이럴 것이다. 자, 그리고 우리의 오이디푸스는 거기에 굉장히 저항을 합니다.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게는. 라고 저항을 하지만 끝끝내 결국은 그대로를 가버리죠.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보자면 아버지가 산에 내버리면서도 혹시나 얘가 그 갓난쟁이 태어난 지 3일째라고 되어 있거든요. 3일째 아기가 뭘 성큼성큼 그 산에서 나올 거라고 발목 2개를 묶어버리죠. 구멍을 뚫어서. 즉 너는 너의 거기에서 나오지 말아라 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를 하면서 버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이디푸스는 결국은 자기의 발로 걸어서 자기의 운명 쪽으로 온 거잖아요. 코린토스에 남아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수 있어요. 맞아. 안 그래도 그렇죠. 왕자였다가 다시 왕자가 됐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상징을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은 이 운명의 어떤 그 울타리, 늪 여기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슬퍼요. 나 역시. 아니 그러면 주어진 운명을 우리가 뭐 거역할 수 없다는 얘기네? 에라이 어차피 그런 거 같으면 나 그냥 이대로 살아?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나의 운명대로 가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오히려 이제 결말이 조금 많이 슬퍼서 그렇지 오이디푸스가 그래도 막 정말 많이 노력했잖아요. 나 금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그래도 이제 휙 떠나버리고 또 최대한 많이 노력을 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비록 나중에는 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뭐라도 해보고 계속 도전해보는 게 진짜 우리가 인생에서 해봐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기 이게 이제 50줄에 들어가는 나는 어차피 운명이 그래 되었으면 나 그냥 늘어놓고 살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었는데 역시 젊은 친구 좀 다르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오이디푸스 전체적으로 그렇게 슬프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쵸 거기에 맞서서 한번 가보자라고 느낀다라는 점에서 예주 학생 멋져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 속에 보면은 이제 이게 마치 신탁에 의한 운명인 것처럼이 되어 있지만 작품 속에서 소포클레스는 그 소포클레스의 대사를 딱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요, 그 속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예언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대 자신이 그대의 재앙입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 그리고 우리 눈먼 예언자가 그런 얘기도 하죠. 그대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오이디푸스가 자기 눈을 파내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뭘 인정을 하느냐면 결국 내가 내 재앙의 원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감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제가 뭐 잘못한 거를 이제 나중에 보면은 수습 못할 때도 있죠. 근데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운명에 의해서 운명의 길로 가는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그 오이디푸스를 해석을 할 때 어떻게 얘기도 많이 하느냐면 오이디푸스의 성격 오이디푸스의 성격이 오이디푸스를 이렇게 비극의 인물로 만들었다라고를 많이 해석합니다. 그 이제 근거가 뭐냐면 오이디푸스가 그 세 갈래 길로 나타나죠, 그죠? 이게
세 갈래 길에서 탁 맞닥뜨려졌는데 길을 누가 서로 비키느냐라는 이 사소한 문제에서 싸움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마차 안에 타고 있던 노인이 이게 막대기로 오이디푸스를 칩니다. 오이디푸스가 자기 부하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덤벼드니까 치니까 이 노인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부하들을 다 죽여요. 그게 자기 아버지라는 생각은 절대 못하죠. 예. 그러고를 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오이디푸스를 얘기할 때 결국은 오이디푸스의 성격이 오이디푸스의 비극적인 운명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이디푸스는 이 모든 것이 운명의 장난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결과론적으로 자기가 마지막에 가서는 이 모든 것은 자기로 인해서 벌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참회하고 길을 떠나는 모습에서 사실은 성자의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의 모습에서는 오이디푸스는 어쩌면 오이디푸스가 갖고 있는 성격 이런 것들이 재앙의 원인이었다라고 소포클레스가 딱 그대 자신이 그대의 재앙입니다라는 말로 압축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거에 대해서 굳이 꼭 눈을 찔렀어야 했나?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 꼭 자기 눈을 찔렀어야 됐나? 작품 속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가 나오느냐면 이런 대사를 해요. 나는 눈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내 눈이 멀쩡한 상태로 저승에 가면 내 아버지와 자기가 죽인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쌍한 어머니를 무슨 낯으로 본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자기 눈을 찌르는 거라고 많이들 해석들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사를 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이렇게도 봐요. 이제 오이디푸스가 자기 눈을 찌르는 것은 한마디로 자해죠, 자해. 너무 심한가 해석이? 그러니까 나의 이 끔찍한 지금 이 상황. 그런데 모든 것을 자기의 업보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의 죄로. 운명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이전에는 오이디푸스를 읽을 때의 나의 느낌 이렇다면 지금은 오이디푸스가 굉장히 이해가 돼요. 내가 이런 일을 겪었더라면 모든 것을 운명의 탓으로 돌릴 것인가? 근데 오이디푸스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나의 어떤 것들이 나를 이렇게를 만들었다라고를 하면서 자기에게 처벌을 하는 거죠. 그게 눈을 가버리는 것이고 나는 멀쩡히 눈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사라지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2500년 전에 이러한 그 오이디푸스 작품을 지금 다시 읽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남의 탓 또는 팔자 탓, 운명 탓 스로 돌리지 나의 탓으로 돌리는 일은 정말 없거든요. 근데 오이디푸스의 경우에서는 남 탓으로 즉 운명 탓으로 돌리기에 충분합니다. 몰랐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인지 모르고 죽였고 그죠? 자기 어머니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이디푸스는 자기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의 눈을 파내고 모든 것을 버리죠. 왕위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 처벌을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이디푸스를 거의 성자에 가까운 그러한 모습이 작품 속에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에 없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제가 조금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저도 자책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오히려 저는 자책을 조금 덜 하려고 그걸 보면서 오이디푸스가 왜 그 눈까지 찌르냐 그렇죠. 그냥 자기가 이 사람 범인을 잡으면 추방하겠다고 했으면은 그냥 추방하면 되지 왜 눈까지 찔러가지고 더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이디푸스가 눈까지 안 찔렀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했어요. 눈도 안 찌르고 사실 자기가 왕인데
없었던 일로 덮어버리면 되지.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 생각도 나는 젊었을 때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니 덮어버리지 왕인데 아예 없었던 일로 해라.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전부 항부령을 내려요. 그렇죠? 아내에게도 비밀. 아예 다 아니다. 맞추고 없었던 일로 하고 가면 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왕임에도 불구하고 예. 오디푸스는 그 모든 것을 다 진실을 다 드러내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왜곡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이 드러나면 그 칼날이 자기한테 온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만 파헤치라고 분명히 아내가 얘기를 하죠. 왕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파헤치지 말라고. 그러면 큰 비극이 다가온다고. 그런데도 끝까지 파헤치고 그 비극의 어떤 칼날을 다 막고 스스로 가잖아요.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영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나는 하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극단적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기가 막히는 사건, 뭐 어머니와 결혼을 하고 이런 사례로 들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는 기가 막힌 일들을 상당히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가다가 뺑소니가 아니라 내가 사고를 냈다.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 사람이 뭐 죽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만약에 그게 이제 정말 내가 잘못한 거면 자수하러 가야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보험금 타려고 누워있던 사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알 수가 없지. 그 사람이 보험금을 타려고 누운 건지 아닌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저는 이 오이디푸스의 사례가 그렇게 완전히 남의 일이냐 이거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가 막히는 일, 끔찍한 일,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을 우리는 순간순간 겪을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진실을 파헤칠 것인가? 덮어버리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그냥 덮어버린다면 어쩌면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도 있죠. 오이디푸스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 오이디푸스를 읽으면서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이제 오이디푸스 얘기를 계속하니까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솔직히 이것보다는 제일 유명한 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일 것 같아요. 근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옛날에 들었을 때는 아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또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오이디푸스가 제가 아까 전에 굉장히 좋게 말을 했는데 너무 조금 왜곡된 말 같은 거예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이제 알다시피 이제 프로이드가 1900년에 그죠? 1900년도에 이제 이 그 정치 분석학 이론을 하면서 이 오이디푸스를 다시 소환해낸 거죠. 이 오이디푸스 왕의 어느 부분만 아까 그 많은 다른 부분들을 다 빼고 자기 어머니와 결혼을 한 이 아들의 모습, 그렇죠? 요것만을 가지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어떤 발달 과정에서의 심리 상태 뭐 이런 것으로 끌어낸 부분인데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죠. 아이가 성장 발달 단계에서 5, 6세쯤이 되면은 그 이전에 아이는 그 자기를 양육하는 자기에겐 전 세계와도 같은 어머니에게 거의 동일한 존재로를 보는 거 하나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그 프로이드 같은 경우 모든 것을 성으로 설명을 함으로써 굉장히 공격을 받았는데 꼭 성을 떠나서도 요거는 아이를 키우는 단계에서는 저는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서 그렇게 지금 현재는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발달 단계에서 어머니와 동일시를 하는 단계,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프로이드의 경우에서는 어머니와 결혼하고 싶다라고 느끼는 그런 어떤 욕구, 성적 욕구를 느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는데 그때 딱 드러나는 게 뭡니까? 이 아버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거예요. 예, 아버지가 낯을 들고 있는 거예요. 신화를 가지고 가져왔기 때문에 신화적인 어떤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세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를 넣죠. 즉, 내가 어머니와 결혼을 하고 싶다? 이것은 금지되어 있는 법이죠. 예, 해서는 안 되는 거. 근데 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욕망을 딱 하려고 하니까 소위 말하는 너 그렇게 하면 잘라버리게. 이게 거세 컴플렉스거든요. 즉, 너에게 위협을 가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사회의 법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법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성장 발달 단계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어요. 너 그거 안 돼. 안 되면 처벌이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는 느끼면서 사회화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왜곡되게 해석을 하고 또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이디푸스의 많은 다른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서 오이디푸스에게 아까 느낀 그런 인간적인 그런 거 그 오이디푸스가 감추고 싶은 그렇죠. 너무나 치욕적으로 생각한 그 어머니와의 결혼 이게 이것만을 또다시 그 거의 20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오이디푸스를 거기에다가 끌어당긴 프로이드는 너무 잔인하지 않나 예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오이디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몇 가지를 짚었는데 오늘 조용한 편이었었던 우리 예주 학생이 이때까지 생각을 했었던 한 일주일 이상 생각했던 것을 한번 마무리 정리를 예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오이디푸스는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나중에 더 잘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의지도 굉장히 충분한 사람이고 능력도 있는 사람인데 너무 안타깝게 끝이 나서 저 보는 입장에서는 좀 더 해보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인물이어가지고 마무리가 너무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가 비록 그렇게 안 좋게 끝났지만 우리가 또 지금도 사는 사람들 보면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또 안 좋게 끝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 힘든 건 아는데 다 힘드니까 뭐 그런 말로 위로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해보면은 또 다른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오이디푸스 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아까 얘기를 드린 것처럼 오이디푸스가 일반적으로 비극의 원인이 된 것은 오이디푸스의 성격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들 하는데요. 저는 그 오이디푸스의 비극의 원인은 아주 디테일한 것,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를 드린 것처럼 길 가다가 우연하게 만난 노인과 그 부하들을 꼭 죽이기까지 했어야 됐나. 우리가 길 가다가 사소한 말다툼 이런 것들이 어쩌면 나비 효과가 되어서 아주 커다란 비극으로 오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쩌면 큰 쓰나미가 되어서 비극으로 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보면 우리 눈먼 그 예언자가 얘기를 하다시피 자기가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진실의 힘이다 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그러듯이 오이디푸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스럽게까지 보여지는 이유는 이 모든 비극을 다 껴안고 끝까지 진실을 드러냈었던 그 용기 이런 부분이 그로 하여금 위대한 인물로 남도록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막힌 일들,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기막힌 일들, 그죠? 그 속에서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진실을 드러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감추고 빨리 숨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예,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사소한 이 작은 것이 나에게 오히려 돌아올까? 라고 하는 사소한 일들,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매 순간 생각하도록 하는 위대한 작품이 저는 오이디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마무리 발언 거의 우리 예주 학생이 눈물이 글썽글썽 하고 있어서 오늘은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네, 마무리를 우리 오늘은 예주 학생이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정말 이 얘기 계속 들으면서 너무 속상했고요. 네, 그래서 네. 우리 다 같이 힘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